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정우성 씨와 문갑이 두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정우성 씨가 처음에 이제 뭐 아들이 있다라고 하길래 저는 뭐 난민을 입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문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우성 씨 이제 뭐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사진이 막 뜨길래 처음에 저는 얼굴만 보고 아 문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우성 씨의 숨겨놓은 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35살, 올해로 35살이고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51살이죠. 한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 나이 차이를 이제 극복하고 뭐 이렇게 애를 낳았다. 이거야 뭐 축하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우성 씨에 대해 가지고 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그 디스패치가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굉장히 뭐 정우성 씨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논조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도 애를 뭐 입양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이제 뭡니까 그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우성 씨가 이제 그 임신 이후에도 다 케어를 해주고 양육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뭐 책임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뭐 아내 될 아내가 아니구나. 그 이제 그 여자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이 있네.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애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다르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다른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지금 문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우성 씨의 애를 갖고 난 뒤에 정우성 씨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디스패치에는 그런 지적은 없었는데 문갑이 씨 측에서는 정우성 씨와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우성 씨가 그거를 거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이게 심화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 문가비가 정우성이랑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낳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우성 측에서 부랴부랴 이거를 뒷수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우성 씨에 대해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사귀지도 않았던 문가비를 미혼모로 만들어 버렸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미혼모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시선이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결혼하는 것도 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것인데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까? 임신을 했던 게 작년 6월 달이고 올해 초에 애를 갖다가 낳았다라고 하면은 왜 그거를 올해 말 지금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거를 공개했을까?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죠. 정우성 씨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다.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번에 또 공개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에 있었던 그 열애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우성 씨를 둘러싼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정우성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글이 있더라고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박근혜 나와라고 소리 질렀던 유명 인사가 바로 정우성이죠, 그렇죠? 박근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혼외자가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지금 이제 비아냥 그림도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그때 이제 한창 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영화 시사회였던 것 같은데 시사회 가가지고 박근혜 나와면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박근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외자가 나오는 이런 지금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도 지적하는 게 이 정우성 씨의 위선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난민은 수용하겠다. 그러나 아들은 수용하지 않겠다. 문가비가 결혼을 원했다. 이거는 지금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가비 씨 측에서는 정우성 씨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을 바랬지만 정우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거절했다라는 거. 그래서 난민은 수용하겠다. 내가 이제 평생 만나본 적도 없고 평생만 만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류애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그렇게 주장해왔던 정우성이가 결국에는 자기의 사적인 사람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무시하게 되는 좌파 그 특유의 또 다른 위선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정우성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 탄핵 정국의 또 당사자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정유라 씨가 뭐라고 하냐?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싫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우성 씨 소속사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문가비와 태어난 아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해야 이게 사실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정우성이 장가라도 가면은 문가비 같은 경우는 혼외자 아니면은 첩자식 취급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우성이 장가를 가게 된다면 문가비 씨는 진짜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진짜 뭐 이상한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피난민은 불쌍하면서 평생을 혼외자 꼬리표 달고 살아갈 자기 자식은 안 불쌍하다니 이거야말로 모순 아니겠냐. 난민은 우리 땅에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안 들이려고 한다. 뭐 이거는 뭐 뺄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난민은 불쌍하니까 대한민국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나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 혼외자가 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정작 자기 자식은 불쌍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냥 돈으로서 그거를 뭐 처리하겠다. 돈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실제로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온갖 방송에 나가면서 그리고 온갖 매체를 통해서 난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난민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능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장면 좀 보시면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남수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중국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수단에 굉장히 많은 중국 기업이 있다 보니까 난민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재건이 됐었을 때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난민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당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샘 오칠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니다. 오히려 난민을 받는 것이 자국민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경제적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샘 오칠의 그 국가 같은 경우도 라이베리아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전쟁이 있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잘 해줬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가나로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쉽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난민들 입장에서 도움을 쉽게 받게 된다면 열심히 또 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잔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베리아로 다시 귀국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의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 혜택 때문에 잔류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국민 가나 입장에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샘 오츠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뭐 난민 같은 경우를 받아봤더니만 이 사람들한테 혜택만 준다라 그래서 만사혈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배경,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거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무슨 뭐 난민을 받고 난민한테 무슨 뭐 혜택을 주고 이런다라 그래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옆에 있었던 정우성 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눈이 이제 막 이글이글 지금 거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책상까지도 이제 쾅 치면서 뭐라고 이제 그 또 항변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레바논에 가봤다. 그 레바논에 가가지고 봤던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뭐냐? 애가 5명인 30대 엄마가 있었는데 남편이 폭격으로 1년 전에 그렇게 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혼자서 5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인데 애들이 엄마가 경제적인 자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애들의 얘기를 듣고 엄마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우성 씨 얘기는 뭐냐? 그 엄마도 하잘것없는 직업이라도 갖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스스로 당당하게 키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 혜택을 받으니까 무슨 뭐 난민이라 그래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성 씨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약간 동화 속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겪었던 아주 단편적인 한 가지 사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세고 세였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 어떤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소수의 특정한 안타깝고 불쌍한 사건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책을 짜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안주하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주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편한 거를 좋아하고 공짜를 좋아하고 그냥 쉬운 거를 좋아한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너무 이걸 심하게 지원해 주게 된다면 일을 해 가지고 뭔가 노동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계속 지원만 하게 된다면 사람의 본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인 것이고 정책을 짤 때는 그런 식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정우성 씨 같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강남 좌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겪었던 소수의 안타까운 사건, 가슴 아픈 사건 이거를 가지고 전체 다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뭐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나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어떤 거예요? 허울 좋은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 굉장히 거대 담론 얘기밖에 안 하죠. 이게 이제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뭔가 현실적으로 뭐를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동을 받았던, 자기가 슬픔을 느꼈던 특정한 사건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사안 자체를 갖다가 너무 거대 담론으로밖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만 한 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한 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게 된다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하고 큰 거대 담론은 얘기하면서 인류애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은 현실은 시궁창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여성에게조차 제대로 책임을 못 지게 되는 이런 위선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강남 좌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번에 정우성 씨를 보면서 주변에 강남 좌파들 많이 또 느끼실 것 같은데 다 사람들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또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난민에 대한 얘기,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 보편적으로 무슨 뭐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지 이딴 소리나 할 줄 알지만 일상생활은 어떻다? 개차반인 거. 그거를 딱 정호성 씨가 또 보여주지 않나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